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늘어난 거 더해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자 이런 얘기. 그렇죠? 간거리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더하지만 등가속도 운동일 땐 귀찮아. 그냥 이렇게 구해. 그치? 그것도 써봐. 어떻게 구하는 거야? 맞아. 그치? 근데 그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렇죠. 와, 진짜 연락 못 쓴다. 너 유딩이야? 아,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어?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아, 이 모자른 새끼들. 자, 사각형 넓이는요, V0t, 삼각형 넓이 2분의 1 AT 제곱. 근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할 건데, 원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해? 원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야 돼? 총 걸린 시간으로 총 변이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등가속도일 때만 우리는 간단하게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으로도 편법 삼아 할 수 있는 거지. 원래 모든 평균 속도를 이렇게 구하는 건 아니야. 그치? 등가속도일 때만 이렇게. 자, 시간이 안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근데 꼬맹아, 이거는 너네 입시하는 사람이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이러한 등가속도 운동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거 무슨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유낙하. 그려야죠. 첫 번째 자유낙하. 처음에 초속도 0인 상태로 하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일 거야. 우린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볼 거야. 3초까지 숫자 쓸 수 있는 거 다 써가면서 그래프 그려야지. 그리고 자유낙하 공식으로 1, 2, 3번을 바꿔볼까요? 뭐 그런 거. 설마 자유낙하가 되지 않죠? 처음 속도가 있는데. 너 고추 따서 건다 이 새끼야. 식명으로. 이 새끼들이 미쳤나 진짜. 낮술 처먹고 오냐? 낮술. 낮에 먹는 술 새끼야. 너 맨날 먹는 거 그거. 쓸 수 있는 숫자들 쓰고 계세요. 등가속도 공식 3가지도 변형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공식에서 1번과 2번을 시간을 구하는 공식으로 정리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놈의 070 경찰 불러 이씨. 머리 잘랐어?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머리 자를 시간이 있어? 우와 씨. 자, 자유낙하는요. 처음 속도 0인 상태로 속도 일정하게 빨라지는데 3초 동안 숫자 써봐 그랬으니까 1초일 때 속도는 10입니다. 2초일 때 속도는 20이고요. 3초일 때 속도는 30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면적 간거리고요. 1초일 때는 5. 됐죠? 2초일 때는 20이지만 1초와 2초 사이는 15. 그 다음에 얼마게? 그렇죠. 1, 3, 5, 7, 9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도 했고요. 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1번 나중 속도는 GT야.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될 때까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중력 가속도로 낙하한 후의 속도를 나누시면 낙하한 데 걸리는 시간 나와요. 맞죠? 이런 식으로요. 그냥 T는 G분의 V가 아니고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해 보세요. 됐죠? 낙하하는데 30m/s의 속력이라면 얘는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겠어? 3초겠어. 됐어? 이런 것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낙하거리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저기 0 돼요. 2분의 1 GT 제곱. 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아이가 3초 동안 낙하했어. 그럼 이거 3 집어넣으면 돼. 맞냐? 그럼 얼마 돼? 2분의 1. 2분의 1. 중력 가속도 3초니까 9. 그래서 얼마냐고? 45m. 이거 다 더할까? 맞아? 이런 느낌이야. 그죠? 세 번째, 시간을 모를 때 EGH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나중 속도의 제곱이죠. 그럼 이거 나중 속도 구하는 식으로 정리하면 무조건 낙하한 후에 나중 속도는요. 루트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곱하기 H가 뭐게? 낙하거리. 그래서 네, 중력가 속도에다 낙하거리에다가 2를 곱해서 제곱근 하시면 그 낙하했을 때 속력도 나와. 이게 생각을 담자. 그죠? 자, 거꾸로요. 우리는 자유낙하 그렸는데 이거 거꾸로 해도 등가속도 운동이죠. 뭐예요? 연직성반 운동이에요. 됐죠? 처음 속도 20으로 던졌어.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게 연직상반 운동이야. 그래서 얘는 나중 속도가 0이야. 중력 가속도는 얘 가속도는 얼마라고 써야 돼? 마쥐. 그쵸? 그래프. 공식. 됐습니다. 처음 속도가 20인 상태로 던졌으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를 보면 20에서부터 일정하게 속도가 줄어들어 0일 때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걸린 시간 2초고요. 이거 면적 얼마? 20m 올라가면 됐어. 다 올라간 거야. 이런 얘기야. 됐지? 이때 이거 공식 세 가지 변형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첫 번째 됐죠? 뭡니까? V0는 GT. 그쵸? 마이너스라서 이항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맞냐? 네. 세 번째는요. EGH는 처음 속도의 제곱. 이런 느낌이죠. 됐죠? 네. 여기에서 중력과 속도가 마주로 들어간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 궁금해요. 자유낙하는 떨어질 때 점점 속력이 빨라져. 근데 연직상반은 왜 느려져야 돼? 힘의 방향과 무슨 방향이? 운동 방향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면접 가서. 그냥 힘의 방향과 반대예요. 이거 바보 같은 거잖아. 그래서 누구가 반대인 거죠. 알겠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는 거고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면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알겠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 자, 근데 얘가 2초 동안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겠지? 연직운동. 맞냐? 자, 이거 그래프 수정해 빨리. 올라갔다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연직운동도 그려봐 라는 얘기였어요. 20으로 던졌어요. 내려옵니다. 그래프를 보러 갈게요. 그렇죠. 아이고 내 새끼들 잘 잡네. 에이그 바보들 가져다가 천재 만들었네. 자, 숫자도 좀 써봐.
얘는 지금 이것까지가 물투 내용이야. 이것까지가 물투 내용이야. 물을 입어 같죠.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영직 상반 운동, 영직 운동 이런 것들 다 물투에서 배워요. 이제 실제로 배우는 거 물투에서 배우고요. 수능에서는 물론 심화 문제라고 해서 수능에서 나와요.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물투까지는 한번 봐야 물음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가요. 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해서 하나는 올라갈 때 플러스 내려올 때 마이너스 이렇게 그린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자, 여기가 20이고요. 여기가 2초고요. 여기가 몇 초예요? 4초. 그러면 이때 속력 얼마예요? 그렇죠.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반드시 같아야 돼. 빠르기는 같지만 속도는 같지 않아. 하나는 플러스 2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렇지? 방향이 달라. 그죠?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어디야? 픽업 빨리. 2초. 그쵸? 이거 x 절편. 요거 뚫고 나오는 지점이 방향 바꾸는 지점이야. 알겠어? 네. 이게 여기가 방향 전환이 있는 지점이다. 라고 하는 거. 속도 그래프에서 방향이 바뀌는 곳은 x 절편이구나. 그래서 얘는 올라간 높이기 때문에 면적이 플러스로 나와요. 얘는 내려가는 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면적의 부호가 방향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속도가 일정하면 되죠? 가속도 구하는 식 A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M분의 F인데 가속도는 방향을 갖는 벡터니까 등가속도일 때는 가속도의 방향도 크기도 안 바뀌어야 돼. 가속도의 방향 어디서 와? 힘의 방향. 그러니까 등가속도이려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힘의 방향이 절대 바뀌지 말았어야 돼. 그치? 또 힘의 크기와 물체의 질량 절대로 바뀌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 물어봐. 포물선 운동에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져. 자, 이때 얘는 무슨 힘 받아? 자, 포물선 운동에 라고 할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손을 벗어난 순간부터의 운동을 보는 거야. 네 손을 떠난 후부터. 그러니까 네 손의 힘은 안 받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무슨 힘 받아요? 중력만 받습니다. 맞아? 힘의 방향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힘의 크기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럼 저 포물선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괜찮아? 이런 거야. 등가속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왜? 일반적으로 물질의 질량은 안 바뀔 거니까. 되겠어?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안 바뀌었는지만 보면 된다. 착각하지 마. 운동 경로는 보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럼 꼬맹아, 연직 운동은요. 등가속도 일가니까. 연직 운동은 등가속도 일가니까 빨리 찍어. 아무데나 찍어놓고 각각의 곳마다 힘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보면 되잖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근데 왜 주저해? 연직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맞아? 네. 그랬을 때요. 꼬맹아,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가속도. 그래요. 연직 운동 그래프 네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거 기울기 바뀐 적 있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잖아요. 왜 확실히 못 가져?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이 칠판에서 우리는 4가지 운동합니다. 자유낙하 했죠? 연직상반 했죠? 연직 운동 했죠? 포물선 운동 했죠? 이게 싸그리다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되겠어? 가능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요.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포물선 했어요? 했어요? 네. 포물선은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그랬어? 등속 운동한다 그랬죠? 됐어? 이거 반쪽 자르면 얘는 옆으로 등속으로 가고 있고요. 위로는 뭘로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요. 연직선 가죠. 알겠어? 그러면 이쪽 반쪽을 보면요. 이쪽 반쪽은요. 옆으로는요. 등속이고요. 아래로는요. 자유낙하. 우리가 다 물리 원에서 배운 걸 그냥 합체해 놓은 게 포물선입니다.
알겠어? 포물선 운동은 별게 아니에요. 포물선 운동은 수평 방향 운동은 일정한 속력으로 그냥 가는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수직 방향은요,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내려오는 무슨 운동하고 있어요? 연중 운동하고 있어요. 됐어?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내 눈에는 포물선으로 보입니다. 알겠어? 자, 그럼 꼬맹아, 포물선으로 던졌는데요. 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30도의 각도로 20의 빠르기로 던졌다고 치자. 얘는 수평으로는 얼마의 빠르기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거니? 이제 코사인 사인. 그렇죠. 이게 수평 속도죠. 이게 수직 속도죠. 네, 얘 얼마 보면 돼요? 얘는 20 곱하기 코사인 30이니까 얼마로 보면 됩니까? 10 루트 3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수직으로는 얼마로 가요? 10이죠. 20 사인 30이니까. 됐어? 10으로 봐. 그럼 보면 얘는 10으로 던져진 거야. 그러면 연직 운동은요.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떨어진다 그랬죠? 언제까지 올라가? 속도가 0이 된 지점이 여기겠죠. 수직 속도가. 됐어? 그러면 여기는 모든 속도가 0이야? 아니야. 아니죠. 수평 속도는 그대로 있죠. 얼마? 10 루트 3. 그래서 최고점에서는요. 수평 속도만 갖는다. 수직 속도는 0이다. 알겠어? 그래서 1초 동안 올라갔다가 몇 초 동안 내려와? 1초 동안 내려오니까 얘는 옆으로 몇 초 동안 갈 수 있어? 2초. 그러니까 2초 동안 간 거리가 얼마일까? 20 20 루트 3. 우리 포물선을 다 알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데 최고 높이가 얼마일까요? 10. 지랄하고 앉아있네. 아니 그 1초 동안 올라간 거리라며. 또는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라며. 50. 너네 1초 동안 자유낙하한 거리 외우라 그랬지 내가. 얼마? 5 이 새끼야. 삼각형 넓이. 이것들이 진짜 밥 먹고 너네 밥 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얘 최고 높이가 얼마라고요? 5m라고요. 괜찮아? 하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아까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 실제로요. 얘는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떨어지죠. 자, 이때 똑바로 던져진 속도가 얼마라고요? 10. 그러면 얘가 똑바로 내려와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얼마라고요? 10. 그럼 바닥에 닿기 직전 속도 10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얼마니? 어떻게 구해요? t는 수직 속도를 뭘로 나누면 된다고? 이놈의 시비들 그냥 이씨 중력과 속도 이 새끼야. 지금은 10이니까 너무 간단하잖아. 10이 아니고 15면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15야. 몇 초 걸린 거야? 2분의 3초. 얼마? 1.5초. 그렇죠? 20이면 30이면 30 루트 3이면 3. 큰 필요가 없는 되잖아. 되겠어? 자꾸 해봐야 돼. 자꾸 해봐야 돼.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막 배우는데 이게 막 저는 물리가 천성인가 봐요. 이런 애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가 저하고 적성이 맞아요. 이런 애들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수능에서 그래서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선택 과목 꼴등 과목이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그래서 누구와 비교도 너 물리 할래 지학 할래 지학입니다. 물리 할래 생물 할래 생물합니다. 가끔 가다가 미친 애들 몇 명 빼고는 그래서 네 물리를 고를 애들 별로 없죠. 근데 그 미친 애들이 모인 집단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물투를 선택하는 그 고유한 인원은 다 영재과고 애들이에요. 그 미친 집단에 들어가려고 앉아서 공부하는데 물리를 놓치고 공부를 못해요. 그런 거죠. 그 미친 집단 애들만 물리를 선택해요. 걔네들은 물리할래 지학할래 물리합니다. 물리할래 생물할래 물리합니다. 해보시면요. 물리 1하고 물리 2 내용이 똑같아요. 새로운 이론을 안 배워요. 새로운 이론을 안 배웁니다. 그래서 2과목 선택할 때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과목이 물투예요. 그래서 애들이 대부분 2과목에서는 물투를 선택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선생님하고 입시 끝날 때쯤 되면 지학보다
쉬웠어요. 신기하죠? 우리 학원 애들 그렇습니다. 자, 너네는 8월달에 올림을 볼 거니까 왜요? 요번에 못 봤잖아요. 8월달에 봐야죠. 왜 봐야 되는지는 그때 가보면 뭐 보겠죠 뭐. 아 같은 소리가 나지. 야, 우리 학원의 좋은 점은 선택 사항이 없다는 거야. 너네가 고민하는 걸 싫어해. 아 그냥 해. 하는구나.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요. 운동에 대해서는 쭉 정리했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됐죠? 포물선 운동의 등가속도라는 게 인지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배웠던 두 번째 내용이 힘이었어요. 맞아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우리는 힘이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러한 힘을요, 힘의 작용점 방향, 크기를 나타내는 화살표로 표현했고요. 자, 힘을 우리가 분류했습니다. 뒤져. 접촉했을 때 그렇지. 자, 쓰자. 힘의 분류. 손으로 써. 자, 힘을 분류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접촉 유무에 따라서 우린 나눌 수가 있어. 그 중에서 접촉해야만 작용할 수 있는 힘 세 가지와 접촉하지 않았을 때도 작용하는 힘 세 가지가 있었어. 그치? 그래놓고 두 번째 기준은 네가 머릿속에서 찾아내. 이거는 버거워야 됩니다. 내가 뭔가 새롭게 배우고 있구나. 셋은 채웠어?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에 뭐 있게? 그렇죠. 마찰력, 또 탄성력, 또 무력. 잘했어. 그치? 그걸 뺀 나머지에 해당되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건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에요. 이렇게 됐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준이 뭐였을까? 그렇죠. 우와, 우리 수고 몰랐었는데. 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세 셋 있어요. 써봐요. 지랄. 정말 아침부터 욕 쳐먹고. 자, 그 중에서 보존력이 뭘까요? 중력, 탄성력, 전기력. 이것들이 모두 다 포텐셜 에너지 만들 수 있는 거 알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그걸 뺀 나머지 어떤 힘이 와도 다 비보존력입니다. 선생님은 3개라고 썼지만 사실은 보존력 3개를 뺀 나머지 모두 다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 중에서요 우리가 첫 번째 했습니다. 물체가 변형됐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 그렇죠, 멋지다. 자, 그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용수철. 근데 용수철은 약간 좀 특이해. 변형된 크기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정확하게 비례해. 됐어?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만들어서 용수철 저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하고 늘어난 길이 사이에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그려 빨리. 그 그래프의 기울기와 면적에도 어떤 의미는 있겠지. A4 용지 없으면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그랬냐? 기울기하고 면적을 채울 수 있냐? 개새끼들. 썩을 놈의 새끼들. 물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물리 공부를 정말 더럽게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되죠? 네. 자,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하고 외부에서 작용한 힘에 의해서 생기는 탄성력의 크기 정확하게 비례.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다? 그 탄성 탄성계수. 탄성계수 어떻게 만든다? 누가 한국말만 외워 이 새끼들아. 유딩이야? 용수철을 1m 늘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 탄성계수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단단해서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탄성계수가 K야. 그럼 이때요. X만큼 늘어났을 때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F는 KX.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거고 밑에 있는 면적의 의미가 뭘까요? 탄성 포텐셜. 그렇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K X 제곱 외울 거 외우시면 됩니다. 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마찰력. 그러니까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 써. 한 번 틀 때마다 뽀뽀 한 번씩. 써 이 새끼야. 어딨어? 자, 호명아 질량이라고 쓰면 안 돼. 질량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무게라고 쓰시면 안 돼요. 개념이 좀 달라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 보죠? 자,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요. 첫 번째 한국말로 얘기해. 거칠기. 그렇죠. 물체와 바닥 사이의 거칠기잖아요. 그 거칠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데요? 마찰계수. 배우 티 좀 내. 여자 거칠기면 어떻게 해? 자, 두 번째 뭐예요?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죠. 그죠? 질량은 힘이 아니야. 질량은 힘 아니야. 알겠지? 자, 바닥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우리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 수직 항력이라고 하죠. 보편적으로 수직 항력은 수평면에 있을 때 물체의 무게만큼 작용하는 건 맞을 거야. 근데 항상 무게는 아니지. 맞아? 네. 경사면에서는 얼마만큼 작용한다 그랬지? MG 사인. 자, 이게 뭐야? MG 쌍 내려가 세타. 이거 뭐야? MG 콩 눌러 세타. 그럼 이 중에 수직 항력이 뭔데? 이런 개새끼야. 바닥을 수직으로 눌러야지 이 새끼야. 코사인 세타 콩 눌러 세타 이씨. 되죠? 그래서 경사면에서는 MG 콩 눌러 세타만큼이야. 알겠어? 자, 일반적으로 얘가 바닥을 콩 누르면 바닥이 얘를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 생기는 거죠. 누르는 만큼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찰이 없을 때는 얘하고 얘가 상쇄돼서 그래서 경사면에서는 요 힘이 물체를 움직이는 알자인데 맞아? 자, 경사면에서는 mg 쌍 내려가 세타만큼이 마찰이 없을 때 알자 힘
그걸 질량으로 나누면 뭐라고? 가속. 가속도. 그러니까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G 사인 세타만큼 생기니까 각도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야. 각도가 커지면 가속도도 커져. 각도가 너무 커서 90도가 되면 최대한 자유가 커져. 아, 가속도가 됐어. 중력 가속도가 되니까 그때가 자유력하죠. 됐어. 그러면서요. 같은 경사면에 질량이 1kg인 물체를 놨어요. 10kg인 물체를 놨어요. 누구의 가속도가 큽니까? 똑같은. 네, 질량 무관하다 그러죠. 알겠어? 되겠어? 그런 거야. 됐어? 마찰력의 종류와 관련된 그래프. 또 얘가 있어. 응. 마찰력 팅팅팅 맞냐? 종류 세 가지. 마찰력의 종류 세 가지. 무슨 마찰력? 무슨 마찰력? 무슨 마찰력? 맞아. 근데 세 가지야 유로야. 이래지. 너네는 병신인데 내가 잘 가르쳐. 그러니까 미국 그냥 써봐. 이런 거 들은 것 같아. 그럼 써봐 일단. 자, 우명아. 여기까지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작용한 이 마찰력들을 다 무슨 마찰력이라고 그래? 그렇죠. 이게 정지 마찰력이죠. 그 중에서 제일 커. 그렇죠. 달려. 그럼 얘는 뭐겠어? 운동. 그렇죠. 자, 근데 보면아 실제로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이 있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고 운동 마찰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지 마찰력은 어떻게 알아? 그 가해진 힘의 크기. 네, 네가 지금 주고 있는 힘만큼 마찰력이 생기는 거지. 내가 10으로 당기면 마찰력도 10 생겨. 근데 내가 힘을 준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은 그때 외부에서 준 힘에 의해 결정되니까 측정하셔야 돼요. 최대 정지 마찰력 어떻게 알아요? UL. 네, 이건 계산이죠. 됐어? 네, 얘는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해서 언제까지 견디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운동 마찰력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운동 마찰력은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 항력 곱하면 됩니다. 납득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가자. 수평면에 물체 있어. 됐어. 10kg래. 정지 마찰 계수는 0.3이래. 운동 마찰 계수는 0.1이래. 내가 이 새끼 땡길 거야. 50N의 힘으로 가속도 얼마야? 구해. 궁금해. 얘 가 안 가? 가요. 가려면 조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잡아당긴 힘이 커야 돼. 그치? 최대 정지 마찰력 구해봤어? 얼마 나와? 30 나와. 그죠? 최대 정지 마찰력은요.
나오는데 50으로 당겼어요. 가겠죠. 가는 그 순간부터 무슨 마찰력 작용해요? 그죠? 운동 마찰력이죠. 운동 마찰력 얼마게? 1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땡기는 그 순간부터 가면서 이때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10 생겨요. 그럼 RGM 얼마예요? 40.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예요? 아 4죠. 됐나? 유미 걸린데 얘기해봐. 걸린 거 얘기해봐.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운동 마찰력 구하는 거예요. 운동 마찰력은요.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그래서 수직 항력 곱하시면 되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하고 운동 마찰력 구하는 거 똑같습니다. 단지 마찰 계수만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납득해? 이런 거 배웠어. 뭐? 저거 120에다가 G 곱한 거죠. 그쵸. 네. 무게니까. 네. 자, 근데 저 마찰 계수 안 주면 어떻게 알아? 네. 물질하고 바닥면에 마찰 계수를 안 줬어. 마찰 계수를 아는 방법은 수가 움직일 때. 얘하고요. 이 책 사이에 마찰 계수 안 주잖아요. 근데 나 얘하고 얘 사이에 마찰 계수 구하고 싶어요. 힘을 주다가 딱 움직이는 순간에 그렇죠. 힘을 주다가 정확하게 딱 움직이는 그 순간에 최대 정지 마찰력을 구한다면 정지 마찰 계수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게 참 힘듭니다. 우와. 아세요? 되겠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얘하고 얘 바닥 사이에 거치고있는요 이게 수평면이든 기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서서히 기울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가 생깁니다. 맞죠? 그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각도를 이용해서 얘의 정지 마찰 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새끼 열나. 됐어요? 그럼 그 순간에 멈추셔서 이 책상에 각도를 재셔야 됩니다. 기운 각도. 그러면 기운 각도 줬어. 그 각도를 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자, 봐. 이렇게 해서 기울었을 때요. 요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얘 정지 마찰 계수 구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얘는 당기는 힘이 있어. 얼마만큼? mg 싹 내려가 세타. 됐어? mg 싹 내려가 세타라고 하는 이 힘의 크기와 됐어?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최대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그 순간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최대 정지 마찰력 어떻게 구한다고? 뮤 곱하기 뉴턴 수직광력.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mg 콩 눌러 세타지. 그럼 해볼게.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 mg 싹 내려가 세타가 뮤 mg 콩 눌러 세타와 같아지는 그 순간이 그래서 내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mg 날라가.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데? 너 뭐 구하고 싶어서 이거 한 거야? 마찰 계수. 됐어? 그럼 뮤는요 넘겨. 코사인 세타분의 뭐야? 사인 세타지.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어? 네? 탄젠트. 그렇죠. 저 각도의 탄젠트 세타 값이요 마찰 계수예요. 그래서 저 정사면에 탄젠트 세타 값이요 저항의 최대 정지 마찰 계수를 얘기해요. 글씨 좀 사람처럼 써 이 새끼야. 그러면 이게 만약에 45도라고 쳐 아가. 그러면 얘 마찰 계수 얼마야?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얘를 수평면으로 놔도 여전히 마찰 계수는 1. 알겠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찰 계수가 1이니까 얘가 만약에 10kg이라면 와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100이니까 100까지는 안 움직이겠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런 얘기죠. 신기하죠? 저런 거 다 생각해내는 게 자소서거리입니다. 자소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물질 사이에 마찰 계수를 알 수 있지? 그죠? 그런 겁니다. 매 해마다
바닥면의 거칠기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달라진다 그랬으니까 저 경사면을 한 번은 유리판을 한 번은 사포를 이렇게 깔아놓고 정말 각도가 달라지나? 이거 해보는 거죠. 되겠어? 그게 자소서야. 그렇게 하는 거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세 번째 뭐가 있었어? 접촉해야 작용하는 힘의 무력. 자, 무력의 한국말의 뜻을 써봐. 무력은 어디에 있는 물체?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받는 힘, 이거 부력이라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유체 속에 있는 물체의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 부력이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써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부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 방법들 뭐 있었어? 뭐 있다. 4개나 있었는데 뭐 있다가 여기서 나오냐 이 새끼야? 한두 개는 써놓고 나서 뭐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이 썩을놈들아. 공부 연락 안 하지. 가서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오지. 그러면 안 늡니다. 방학 2달 만에 확 늘 수 있는 방법은 이 특강 때 하고 있는 것들 반복하시면 돼요. 자, 부력은 용수철에 매단 물체가 정지 상태가 되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탄성력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를 보면 이 물체의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측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를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물속에서는 탄성력 말고도요. 위쪽 방향으로 부력이라는 힘이 더 생기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는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줄어들죠. 얼마로? 70으로 줄었다고 칠까? 그럼 부력 얼마야?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왜 못 쓰고 난리야? 써. 공기 중에서 측정한 물체의 무게에서 물속에서 측정한 그죠? 네, 공기 중에서 측정한 용수철의 탄성력에서 물속에서 측정한 용수철의 탄성력의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면 되겠죠. 뭐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저 밑에요. 안진뱅이 저울을 재면 안진뱅이 저울이 이렇게 있어. 맨 처음에 물체를 넣기 전이 비커와 물의 무게가 200이었어. 이 새끼 넣으면 얼마 된다고? 230. 그렇죠. 부력만큼 늘어난다 그죠. 작용 반작용의 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안진뱅이 저울의 눈금이 증가하는 건 사실은 물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만큼 물체가 물을 누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력만큼 안진뱅이 저울의 눈금이 더 증가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물이 꼴딱꼴딱 있는데 물체 집어넣으면 물이 뭐 할까? 넘쳤을 때 어떻게 될까? 그 넘친 물에 무게를 재면 그게 곧 부력의 크기야. 그래서 넘친 물의 모재라고 무게재라고. 계산식도 있었어. 하나도 못 쓰고 있다 이놈 새끼야. 정신 안 차려. 너네 이거 입시 사실은 많은 걸 버리고 이거 하는 거야. 영어 학원 다닐 거, 국어 학원 다닐 거 이거 다 버리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자, 부력의 크기를 그래서 계산할 수도 있어. 계산식. 어쩜 좋아 이 썩을놈들이. 로 제로 Vg. 로제로는 물체가 들어가 있는 유체의 밀도고요. V가 뭐게? 어떤 부피? 물 속에 잠긴 만큼의 부피야. 정신 차려. 저런 방법들로 부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갔을 때요. 넘친 물의 무게만큼이 부력이니까 물을 많이 밀어내면 부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력이라는 거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네들한테 부력 설명하면서 질량도 계산할 수 있어. M은
너네 흡수 못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얘기를 못 해줘요. 딱 너네 수준에 해당되는 물어만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네 나중에 4월 말에 저 물토하고 있는 애들이랑 경쟁이 안 돼요. 무게요. 어떻게 돼요? 로브 유지. 압력은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그래서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으로도 계산 가능해. 근데 물체를 올려놓으면 대부분 누르는 힘이 무게일 거고 그거를 면적으로 나누는데 무게는 로 VG야. 이거 면적으로 나눌 건데 이 V가 부피니까 그래서 네 로지 AH로 써도 돼. 기억나? 아래쪽 면적에다가 높이 AH 맞아요? 네 그거를 A로 나누기 때문에 압력의 정체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로 GH로도 계산한다. 로 GH 그렇다고요. 두려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있니? 그렇죠. 중력의 원래 이름 만유인력. 자, 만유인력은 어떤 애들끼리 작용하는 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끼리 서로를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천체일 때는 그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 공식 써봐. 만유인력 구하는 식 F는 그게 전기력 구하는 식하고 생긴 유형이 똑같아. 정원아 그 앞에 상수만 붙이면 돼. G. 윤호 뭐 해야 돼? 자, 만유인력 서로를 당기는 이 힘 만유인력 작용해. 그 중에서 A가 받는 힘이 크니 B가 받는 힘이 크니? 같아. 작용 반작용이니까.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똑같아. 이런 얘기야. 이때 만유인력 크기 구하는 식이요. 불러. R 제곱분의 G MM. 맞냐? 이거였어. 자, 그래서 커도 너무 큰 애가 만약에 지구라는 천체고 그 위에 나 있어. 그랬을 때 이 R은 뭐게? 지구 반지름. 그리고 만유인력 상수의 지구 질량에 나의 질량 집어넣으면 내가 받는 만유인력이 나오겠지?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땅바닥을 누르는 나의 몸 무게가 생기겠지? 맞죠? 그럼 M을 약분해봐야지. 그럼 뭐 나오게? 중력 가속도. 됐어? 우리가 천체에서 구했던 그 중력 가속도라는 정체는 R 제곱분의 GM의 크기야. 괜찮아? 되겠어? 네, 외울 건 외우고 가야 돼요. 내가 너희들한테 영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라고 안 하잖아. 저 정도는 기억해야지. 자, 꼬맹아, 너네가 문제 풀다 보면은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온 것들 해석을 할 건데 어차피 힘은요, 물체가 받는 여러 가지 힘의 상관관계 얘기하시는 건데 요거 이런 애가 있다고 쳐. 이런 애가 있어. A야, B야, C야, 얘 3M이야, 얘 M이야, 얘 2M이야. 그래서 A, B, C가 받는 만유인력의 크기의 비율은 몇 대 몇 대면 이런 거야. 해봐. 1분 준다. A가 받는 만유인력은 얼마일까요? B가 받는 만유인력은 얼마일까요? C가 받는 건 얼마일까요? 두 개가 있을 때는 해봤는데 세 개를 해본 적이 없잖아? 하나만 더 늘려도 심한 문제겠죠. 거리를 안 줬구나. 맞다. 거리는 다 똑같이 R로 할까요?
대충 하는 방법 알겠어? 아? 윤우 나와. 칠판을 자 풀어. 난 다른 애들 거 볼게. 칠판으로 가. 신기한 인간. 거의 그렇게 커요. 얘 마이너스도 나와. 틀려도 돼. 지금은 11월 달에만 안 틀리면 돼. 지금은 틀려도 돼. 시기가 배운 것도 없는데 틀릴 수도 있지. 근데 공부가 참 그래. 들이는 시간에 비례해. 소리 좀 내지 마.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니면 나중에 고치면 되지. 그래도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몇 점을 또 몇이야? 아, 비율 구하는 거예요? 아 비교하는 거예요. 비가 왜 마이너스가? 비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는 방향일 테니까 크기만 보면 되겠죠? 아, 크기만. 자, 네, 놓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아직 저는 안 구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3대 1대 2라고 쓴 친구가 3명째 나타나고 있는데 저게 답이길 바랍니다. 바꿔도 돼요? 자, 아, 쟤네들이 같은 답이라서 기분 나빴구나. 아, 저 병신 새끼랑 같은 답이라니. 이건 답이 아니야. 확신인데요, 그죠? 네. 자, 꼬맹아, A는 만유인력을 누구로부터 받아? BC. 네,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생각해야죠. A는 B와도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A는 C와도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됐어? 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힘을 합성할 때요. 크기를 먼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향을 먼저 보셔야 돼요. 같은 방향이면 더해야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야 되기 때문에 크기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 설정입니다.
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면요. A와 B 사이의 만유인력 서로를 당기는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A와 B 사이의 만유인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도 만유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당기는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도 만유인력이 작용해요. B와 C 사이에도 만유인력이 작용하니까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A는요. A, B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과 A, C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맞아. 그 중에서 윤호야, 이건 뭐니? 누가 누구? A와 B. 그러면 A와 C 사이에 적용하는 만유인력은 어디 있어? 아시겠어요? 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만 구하죠? 얘는 어디 가죠?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요, R 제곱분의 G 3m제곱이에요.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R인 거 보이세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4R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네, G 6m제곱 맞습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은 R 제곱분의 G 2m제곱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A한테는요, 이렇게 두 힘을 더하셔야 됩니다. A가 받는 만유인력은요. 네. 그래서 A가 받는 만유인력은 이거 두 개 더하시면 A는 얼마 나오지? 4R 제곱분의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이거 4로 통분하시면 여기 12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나옵니까? 18이죠? 18 G M제곱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B는요, 이 두 힘이 반대 방향인 거 보이세요? 빼야 돼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셔야 된다고. 됐어? 그러면 얘 이렇게 되는 거죠? 얘 이거 얼마였지? 3이었죠? 그럼 빼면은요, B 방향으로 만유인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R 제곱분의 G M 제곱만큼이죠. 됐어? 네, 비율 구할 거니까 똑같이 만들어 놓죠? 맞나? 네. C 좀 볼까요? A, B, 아니 BC와 AC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 이거 두 개가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더하시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4하고 8로 바꿔 놓으시면 얘는 얼마입니까? 4R제곱분의 얼마입니까? 14 GM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는 것들을 날려보내고 보겠다는 거죠. 숫자 잘못 계산한 거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얼마니? 9대 2대 7 전혀 비슷한 숫자가 없는데요? 안 궁금해요. 좀 바꿨어요. 써요. 안 궁금해요. 알아? 그렇게 물질가 하나만 더 나타나도 사실은 생각할 때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가장 심플하게 2개만 배웠다면 3개는 4개는 됐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됐죠? 지금은 심플하게 한 줄로만 세워놨지만 어떤 애는 여기 있고 어떤 애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생각은 다양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리해봐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식 문제들 풀어왔습니다. 프린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강 교재는 정말 심플하게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고, 그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는 여기 있는 프린트로 풀어봐 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요, 프로 온 만큼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요, 첫 번째 1번부터 7번까지요,
아닌가? 맞죠? 1번부터 10번까지 질문. 7번이. 자, 7번은 오른쪽 그림 같이 지구에서 오렌지를 위쪽 지점에 놓았더니 질량이 0.6kg의 분동과 평형을 유지했다면 오렌지는 0.6kg겠죠. 맞아요? 맞아? 네, 근데요. 뭐지? 윤호? 왜 질문하는 거지? 넘겨. 자, 8번부터 13번까지 질문. 13번이요. 다음 그림과 같이 나무 토막에 고무줄을 연결한 후에 고무줄을 같은 길이만큼 늘어났다. 자, 밑줄 쳐. 같은 길이만큼 늘렸다가 무슨 뜻이야? 같은 크기의 힘을 줬어. 10N, 10N. 근데 뭐가 달라? 작용점. 작용점이 달라. 맞아? 그랬을 때 가는 끌려올 거고 나는 뭐야? 넘어질 거야. 됐어? 네. 그래서 힘의 3요소 중 하나만 달라도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요.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몇 번인데요? 4번. 네, 그렇게 가겠죠. 그래서 4번 질문을 페이지 넘기 전에 미리미리 하십시오. 자, 4번 보시면 만약에 지구에서 마찰력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자, 이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합니다. 마찰력이 줄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투수의 제구력이 좋아진다. 마찰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미끄럽다는 얘기죠. 투수가 던지는 애지 그래요? 치는 애가? 던지는 던지는 애죠. 자, 너네 투수들이 공 던질 때 손에다가 뭐 바르는 거 본 적 있죠? 그건 마찰력을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게. 네, 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못 던집니다. 아세요? 손에서 공이 미끄러지면 내 힘을 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송진 바르는 겁니다. 그런 일을 또 언제도 하는 줄 아세요?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킬 때요. 거기다가 우리가 송지 묻힙니다. 그것도 마찰이 커야 소리가 제대로 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리우 물어보는 의도는 몇 번이었는데? 1번이. 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14번부터 19번까지요. 19번. 자, 18번, 19번 보시는데요. 18번 그거 두 힘 가지고 평행사변형 그리라 그랬죠? 그랬을 때 대각선이죠. 그럼 납득된 거니? 네. 자, 19번은요. 이 물체가요. 아주 저 밑에 있을 때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물체가 밑에 있을 때, 아주 밑에 있을 때와 지금의 위치의 차이점이 뭘까? 각도가 다르죠. 물체가 아주 밑에 있으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실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30도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F1의 힘하고 F2의 힘의 크기가 요만큼이라고 하죠.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합력일 때 합력의 크기가 이만큼이야. 근데 이 합력은 뭐만큼 주면 최소한의 힘으로 당길 수 있어? 물체의 무게만큼 주면 되겠죠. 물체의 무게가 100N이라면 얘네들이 합해서 100 만든 거야. 그렇죠? 100이라는 화살표의 길이가 이거라고 치자. 근데 얘를 끌어올렸어. 올리면 이 각도가 뭐해져? 커져. 그렇죠? 힘을 똑같은 크기로 주고 있는데 각도를 벌렸다고 치자.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이 이 각도로 작용한 거야. 맞아? 이 각도로 작용한 거야. 맞아? 그러면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대각선 길이가 같아야 얘 무게를 그대로 유지하겠지. 그려봐. 대각선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되겠지. 길이가 뭐해지니? 작아지죠. 같은 크기의 힘으로 계속 당기면 각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합력의 크기가 뭐죠? 합력의 크기가 뭐죠? 작아져. 그러니까 아래 30도의 각도에서는 이 길이가 100이었는데 이거 똑같은 크기로 올려서 각도를 크게 120도로 만들었다고 쳐봐. 그랬더니 합력이 100이 아니고 60 됐다고 쳐봐. 근데 얘 무게가 100이잖아. 어떻게 될까? 떨어져. 네. 좀 안 떨어지게 하려면 계속 100 만들어야 되겠죠. 화살표 길이가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줘야 되는 힘은 더 커야 될걸요? 그래야 화살표의 길이가 얘랑 같아질걸요? 되겠냐? 각도가 벌어지면요. 같은
크기의 합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줘야 되는 힘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건을 끌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은 더 세게 주고 있어야 된다고요. 납득해요? 그런 얘기 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많이 질문합니다. 근데 이거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죠. 자, 20, 21. 돼? 납득돼? 네. 자, 22부터 25까지. 23, 25. 자, 23번 하고요. 25번 하고요. 자, 꼬맹아, 25번은 저거 좀 봐. 각도가 뭐 할수록 큰 힘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A하고 B 중에서요. 두 손 사이의 각도가 작은 애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힘 줘도 자기 몸을 들어요. A는 각도가 크니까 더 큰 힘을 줘야 자기 몸을 들기 때문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훨씬 더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알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23번 물어봤어요? 네. 자, 평행하게 양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때 다른 사람이 동시에 이물체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두 사람을 가장 적은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적은 힘으로 얘네들을 끌어당기려면 지금 얘네들이 주고 있는 힘의 크기를 줄이면 되죠. 네. 힘이 나죠. 그러면 이거 한 새끼는 A라고 치자. 한 새끼는 B라고 치자. 오, 오늘 그림이 좀 그려져. 줄 있어. 누가 더 세게 당기게? 같은 A가 줄을 당기는 힘이 세게, B가 줄을 당기는 힘이 세게? 같아요. 같아요. 줄을 통해서 A는 B를 당기는 거고요. 줄을 통해서 B는 A를 당기는 거거든요. 작용 반작용 같습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둘이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요. 사실은 되죠? 이렇게 당기고 있다고 쳐. 100N.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움직이려면 적어도 100은 줘야 되잖아요? 얘가 100을 주니까. 자, 100보다 적은 힘으로 당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이씨.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가운데를 턱 해요. 그러면 요 사이의 각도가 생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든 힘의 방향이 이거죠. 합력이 뭐해지니? 작아지죠. 합력이 작아지죠. 됐어.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고 얘는 이 방향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네. 됐어.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얘가 주는 힘은 됐어.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실을 이렇게 당기는 거죠. 맞아? 얘는요. 이 실을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각도가 생기니까 합력은 이거 평행사변형을 그린 요만큼이 되는 거죠. 네, 방향이 한 방향일 때보다는 각도를 만들면 합력이 크게 뭐랄까요? 줄어들겠죠. 되겠어? 그래서 가운데에서 갑자기 확 하고 잡아당기면 이 새끼들이 끌려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작용하는 합력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둘이 힘을 주는 건 지금은 같은 방향으로 힘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얘가 준 힘하고 얘가 준 힘이 사실은 한 줄에 작용하니까 합해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100을 만들었다고 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같은 방향으로 힘 주는 게 아니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 주는 거죠. 그럼 꾸며 봐봐. 같은 방향으로 3N, 같은 방향으로 4N은 합력이 얼마냐? 16점. 그래요. 근데 얘네가 같은 방향이 아니고 비스듬한 방향으로 내가 틀어버리겠다고요. 이거 3, 이거 4. 그러면 합력이 7 될까 안 될까? 7보다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 알겠냐? 네. 이건 모르겠으면 그냥 지우죠. 근데 이 각도도 수직이어야 해요. 네, 그때가 제일 됐어. 네.
얘가 한쪽 방향으로 수직이 아니고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 이랬을 때는 요 각도가요. 얘가 이렇게 당겼을 때보다는 각도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됐어요? 네, 그렇대요.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랑 한번 실습을 해보죠. 한번 해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자, 꼬맹아. 26번부터 29번까지. 28이 29번 몇 번? 28이 28, 29요. 자, 28, 29는요. 29번 먼저 봐요. 29번은 A, B, C 세 실이 만나는 점 보여? 맞아? 세 실이 만나는 지점 보여? 네. 정원아 보이니? 여기 A실, 여기 B실, 여기 C실 보이니?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힘이 3개가 작용합니다. 합력 얼마게요? 0이죠. 됐죠? 세 힘의 합력이 0되는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세 힘의 합력이 0이면 그 중에서 아무거나 두 힘을 잡아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무조건 내가 합력을 구하지 않은 나머지 힘과 무조건 반대 방향이고요. 크기는 어떨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N이면 무조건 A와 B를 합성한 힘은 위쪽 방향으로 10N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얘하고 얘의 합력이 0이 되죠. 그래서 세 힘의 합력이 0이라면 무조건 두 힘의 합력을 구한 값이 다른 아이의 합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여야 돼요. 그러면 옆에요. A와 B를 이용해서 그래서 A와 B를 이용해서 구하기가 자, 이거 모르 중에 안 삐져나가는 게 꼬맹아 안 삐져나가는 애가 있나? 없죠. 자, A와 B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려봐요. 대각선. 정말 꿈과 희망이 많은 새끼들. A와 B를 이용해서 평행사변형 그려봐. 그게 정확하게 C와 무슨 관계일까요? 반대 방향이고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A가 B보다 길 때 A, B, C에 걸리는 힘은 그림나의 화살표로 그려보고요. 세 힘의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한 번만 해보자. 벽에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지? 됐죠? 네, 줄 A가 B보다 길대요. 자, 그래서 A줄 길게, B줄 짧게, 그리고 C줄 납득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이 새끼 100N이야. 됐어?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요거 줄이 긴 쪽은 천장과 이루는 각도가 길이 짧은 쪽보다 뭘까? 그죠? 이거 30도라고 볼게요. 이거 60도라고 볼게요. 하겠어? 자, 근데 이쪽에서 작용하는 장력이 있어요. T1. 이쪽에 작용하는 장력도 있어요. T2. 알겠어? 그리고 이쪽에 작용하는 장력도 있어요. T3. 이 세 개의 합력이 여기서 0. 맞아? 알겠냐? 네. 근데요, 얘 장력을 알겠죠? 얘 정지 상태죠? 얘가 아래로 100 잡아당기고 여기 있는 장력이 얘를 잡아당기는 거죠? 얼마일까요? 100이겠죠. 그래서 얘는 100입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의 크기가 얼마일까를 구해볼까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비스듬한 방향으로 T1이라는 힘이 작용해. 근데 우리 비스듬한 건 포물선 운동처럼 존재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찢어.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이 새끼가 대각선이야. 그럼 눈 떴지? 요 각도가 30이니까 요 각도를 30으로 봐도 무방해? 네. 그러면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맞냐? 그러면 이때 얘 수평 방향의 이 힘을 얼마로 쓰면 될까?
요 길이가 T1이니까 네 T1 코사인 30이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 T1으로 보는 게 맞아. 됐어? 그러면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얼마로 보는 게 맞니? 2분의 1. 얘는 2분의 1 T1으로 보자. 납득하니? 오케이. 자, 이 힘 진짜 수평과 수직으로 이 각도가 60이다. 납득? 네. 얘 얼마니? 2분의 1 T2. 맞아? 네. 얘 얼마니? 2분의 루트 3 T2. 됐죠? 힘 다 찢었어요. 그럼 이제 볼게요. 이 점에 걸려 있는 것 중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얘하고 얘밖에 없다. 봤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력이 얼마여야 돼? 0.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T1의 크기가 2분의 1 T2의 크기랑 같아. 맞아? 그럼 이거 날라갈게. 결국은 T2의 크기는 얼마라고? 루트 3 T1이라고. 납득하냐? 됐지? 그 다음에요. 위쪽으로 작용하는 이 두 힘이 같은 방향. 그죠? 자, 이 두 힘의 합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가 어때야 되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수직 방향 보자. 자, 2분의 1 T1 더하기 2분의 루트 3 T2가 100이란다. 납득하냐? T3니까. 근데 여기서 T2를 뭐로 바꾸자고? 루트 3 T1. 맞냐? 오케이. T2를 루트 3 T1으로 바꾸면 돼. 라고 했으니 2분의 1 T1 더하기 2분의 3 T1이 100이란다. 납득하냐? 오케이. 2T1이 100이란다. 네. T1은 50이란다. 돼? T1이 50이면 꼬맹아 T2는 50 루트 3이란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물체가 매달려 있을 때 줄이 긴 쪽이 힘의 크기가 뭐하다? 작다. 짧은 쪽에 힘이 많이 걸려 있다. 되겠냐?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 실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화살표 길이가 아니야. 여기서 실의 길이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길이는 아니란 말이죠. 장력이 원래 T3 나지 않을까요? 모든 실에 됐어요. 네. 여기에서는 얘가 요 실은 여기가 중심이죠. 그래서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장력 방향이에요. 그래서 물투에서는 미친듯이 이렇게 힘이 나오면 찢어서 힘의 합성을 구하는 과정들이 하이파투의 맨 앞장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살짝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실제로 막 각도를 주고 막 그러진 않고 그냥 모양으로만 느껴봐라고 하는데, 실이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으면 긴 쪽에 걸려있는 힘의 크기는 적어요. 됐죠? 뭐 이런 느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그러면 그 C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으로 크고. 그쵸? 네, 숫자로 보여드린 거잖아요. 답지 A가 B보다 크다. 아, 그거는 답을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됐죠? 힘의 크기는 C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입니다. 이거는 힘의 크기를 나타낸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실의 길이를 그냥 쓴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저한테 물어봤는데 28번 별표. 하나는 자석이고 하나는 금속인데 누가 자석이고 누가 금속인지 구별해봐. 이건 그냥 너네들의 창의적인 생각, 영특함 이거 보여줘봐. 철을 댔을 때 분남. 요거 두 개만 쓰려는데? 문제 그렇게 써져 있대요. A하고 B만 써. 다른 거 쓰면 안 돼. 그랬어요. A 하나 B 하나예요. 네. 답을 썼는데 맞게 해야 될지 틀리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말해보셔야지 알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네 답을 어떻게 알아요?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오, 너의 생각부터 얘기해. 그 쪼개어 봤을 때 쪼개어지는 부분이 달라붙는 것은 자석으로 달라붙지 않는 거. 네, 저렇게 하셔도 되죠. 됐어?
알겠어? 자석은 쪼개도 다시 두 개의 극이 생기죠? 네. 그래서 쪼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석이었다면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면 이거 쪼개면요. 여기가 NS, 여기가 NS가 되니까 쪼개진 면끼리 붙으면 자석이 맞습니다. 또요.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셔야 되는데 한 놈은 자석이고 한 놈은 금속인데요.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틀리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석 보면은 자석은 어디가 세요? 양극. 양 끝은 세고 가운데는 거의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센 힘이고요. 여기가 약한 힘입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 힘의 세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금속은 자기력이 없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죠? 네.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A를 자석으로 볼게요. A가 자석이에요. 자석을 이렇게 뉘어놨어요. 그럼 B는 금속이겠죠? 네. B라고 하는 금속을 이렇게 갖다 붙여봤을 때 철거덕 붙는 힘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철거덕 붙는 힘이 같을까 다를까? 그럼 어떤 놈이 자석이고 금속인지 알겠죠? 만약에 A가 금속이 아니고 자석이 아니고 금속이었다면 여기 금속이에요. 그럼 내가 갖다 댄 이 새끼가 뭐겠습니까? 자석이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갖다가 되나 여기다 갖다 대나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어떨까요? 같죠. 그럼 되잖아요. 되겠어?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제가 제시한 방법도 있고 리우가 제시한 방법도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으면 맞는 겁니다. 뭐가 더 좋은 방법 이런 거 없습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면접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맞고 틀린 게 아니고요. 근거 있게 설명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너네가 내 답이 맞을까 틀릴까를 걱정해서 말을 못하는 순간 떨어집니다. 틀리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거 가죠. 자, 30부터 34까지. 아까 30번은 좀 전에 줬던 그 문제죠? 맞아요? 네, 제가 찢어봐 드린 거예요. 또요. 34분. 자, 34번 좀 별표 쳐볼래요? 자, 똑같은 길이의 같은 용수철을 놓고요. 그 사이에 물체를 매달 거예요. 물체를 넣을 건데 이렇게 물체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 무게 때문에 위에 있는 용수철 들어 뭐 할까요? 늘어나요. 납득합니까? 위에 있는 용수철이 늘어났다고 치자. 자, 10cm 늘어났어. 그럼 밑에 있는 용수철은 10cm 압축됩니다. 그래서 원래 길이가 20, 20이라도 딱 40인 곳에 놨다가 물체의 크기 무시했을 때 물체를 넣으니까 얘가 x만큼 늘어나? 그러면 반대쪽은 x만큼 줄어야 영상이야. 맞아. 그러니까 용수철을 선생님 편의상 ABC라고 할게요. AB가 늘어나고 C는 압축될 건데 꼬매가 변형된 길이가 어때? 같아. 그러니까 각각의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로 똑같은 힘이 생길 거야. 근데 A의 탄성력 방향 거기다 화살표, B도 화살표, C도 화살표. 그래서 A, B는 늘어나고 C는 압축될 건데요. 얘네들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 방향이 어느 쪽일까요? 보이셨어요? 어느 쪽이에요? 다 위쪽이에요. A, B는 늘어났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이쪽으로 밀어요. 됐죠? 이렇게만 작용합니다. 근데 C는 압축됐으니까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탄성력이 모두 다 물체를 위쪽으로 미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같은 크기의 힘. 맞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상태로 얘가 정지되어 있어요. 그럼 위쪽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면 정지되어 있지 않겠지? 아래쪽 방향에 힘도 있겠지? 뭐니? 그렇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작용하는 400호의 크기가 물체의 무게와 같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용수철 하나에 작용하는 탄성력의 크기는 3분의 mg의 크기여야 되겠죠. 맞아? 이 물체 무게 얼마인데?
5kg 맞아? 아니 1kg. 1kg를 매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체는 1kg니까 됐어. 네, 1kg니까 10N이겠죠?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요. 5kg짜리를 매달면 몇 뉴턴 늘어나요? 몇 cm 늘어나요? 0.5kg짜리를 매달면 3cm 늘어나는 그런 용수철이었어. 됐어? 네. 5kg짜리니까 5N의 힘으로 당기면 3cm 늘어나는 그런 용수철이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맞아? 자, 근데 얘는 1kg인 10N을 매달았어. 그러면 용수철 하나에 작용하는 힘은 3분의 10이야. 맞아? 네. 어. 그럼 환산하시면 되죠. 5N일 때 3cm 늘어났는데 3분의 10N일 때는 몇 cm 늘어나? 맞냐? 얼마니? 2cm 늘어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수철 하나당 2cm씩 늘어났을 거야. 됐어. A, B는 2cm 늘어났을 거고요. 밑에 있는 아이는 2cm 압축됐을 거예요. 자, 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얼마래요? 20이요. 됐죠? 네. 그러면 매달아서 늘어나는 길이 매달면 3cm 늘어나는 자연 길이가 20cm 용수철을 3개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연결을 했고 물체의 평형의 위치에 지면에서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뭔지 알죠? 그러면 땅바닥으로부터 이 물체의 높이 얼마야? 자, 이 몇 cm 압축됐어? 2cm. 그래서 원래 용수철이 있었으면 20cm였을 텐데 2cm만더 늘렸으니까 물체의 높이는 18cm예요. 그래서 문제를 그냥 한껏 그죠? 네, 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8cm라고 하는 걸 찾으셨어야 정상입니다. 넘어가. 35부터 39까지 질문. 38분. 자, 38번은 아까 했던 대로 힘을 분해. 됐어? 38번 빨리 분해. 38번에요. 물체 보세요. 자, 거기 있는 막대기 물체에 실 몇 개 달려있어? 그렇죠. B하고 C라는 실 달려있고 밑에 무게 있죠. 그 두 개의 그 실과 물체의 무게 3개의 합력이 얼마? 0. 빨리 힘 분해. B라는 힘과 C라는 힘을 분해. 그게 물체의 무게와 같은 평형 상태야. 수평 수직으로 찢는 거 알지? 아까 각도가 작은 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각도가 작은 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작다. 작다. 각도가 큰 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크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각도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힘의 크기가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면 B 쪽의 장력과 C 쪽의 장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가 600인겨.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600으로 당겨. 그걸 여기에 있는 이 실과 여기에 있는 이 실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길 건데 정말 같은지도 확인해 보죠. T1, T2. 그래놓고 이 각도가 30이야.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는요. 한 번은 바보 같은 짓 하지만 앞으로는 이 바보 같은 짓을 안 하시면 됩니다. 각도만 보면 됩니다. 자, 이 T1이라는 힘을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나누겠죠. 수평의 힘은 2분의 루트 3 T1이고 얘는 2분의 1T고요. 그쵸? 얘도 나눕니다. 똑같이 이거 T1이라고 할게요. 얘는 2분의 루트 3 T2고요. 얘 얼마입니까? 2분의 1 T2로 나눠지는 거죠. 이 중에서 합력이 0이니까 수평의 힘들끼리 합력이 얼마입니까? 0.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크기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 t1이 2분의 루트 3 t2랑 같다. 그래서 보시면 같은 거 확인되겠죠? 됐니? 그래서 각도가 같으면 힘의 크기가 같구나. 납득을 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위쪽으로 작용하는 이 두 개의 힘을 합할게. 얘 무게랑 뭐야 하면 되겠니? 같으면 되겠죠? 그럼 위쪽으로 작용하는 2분의 1 t1 더하기 2분의 1 t2가 600인데 얘네들 똑같은 거래. 됐어. 그러니까 t가 얼마라는 거야? 600. 됐어. 자, 사실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그 자체가 병신이야. 이거 잘 볼래요? 요거 각도가 같으니까 힘의 크기 같죠? 요 각도가 얼마니? 120도죠. 같은 크기의 힘으로 120도를 이루고 있으면 특수각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운데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장력의 합력이 이 방향으로 됐어? 정확하게 가운데. 알겠어? 얼마? 얘랑 같은 60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600인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알간? 그런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도 B도 C도 모두 다 위아더 월드 600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더 어디를 물어봤었는데 36번은 꼬맹아 거기 써져 있죠? 이거요. 힘 3개 가지고 합성하는 거죠? 이거 물리 투 하이탑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합력이 얼마니?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무조건 비슷한 방향에 힘 나오면 뭐라 그랬어?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를 이미 수학 시간에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뭡니까? 좌표죠. 얘 A형 얼마입니까? 5,4죠. 얘 X축으로 얼마? 5. Y축으로 얼마? 4. 수학 시간에 이미 비스듬한 아이를 X축과 Y축으로 분해하는 걸 했었고요. 그거 분해했을 때 X축과 Y축의 화살표의 길이를 좌표라는 이름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면아 얘를 A라고 하고요. 여길 B라고 하고요. 여길 C라고 하고요. 저 믿고 해보세요. A, B, C 됐어. 자, A의 X축 좌표 얼마? 5. Y축 얼마? 4. 됐어요? B도 불러주세요. 마이너스 5. 2. C는요? 2. 마이너스 4.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평은 수평끼리 합성하는 거다. 맞습니까? 얘 지워지죠? 얼마 남아요? 2. Y축은 Y축끼리 합성하는 거다. 됐죠? 이거 지워지죠? 얼마입니까? 2. 그러니까 이 세 개의 힘 다 합성해 보면 X축으로 2, Y축으로 2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이 둘을 합성한 됐니? 이게 얘네들의 합력이야. 그래서 이거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늘 본다. X축은 X축끼리 합성, Y축은 Y축끼리 합성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비스듬한 애들은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한다. 이미 수학 시간에 비스듬한 방향을 수평과 수직으로 분해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거다. 그게 좌표다. 그래서 X축 좌표는 X축끼리 합성하시고 Y축은 Y축끼리 합성해서 만들어진 결과만 합력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 방법으로 앞으로 모든 물투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넘어가죠. 40번부터 44번까지. 44번. 44번도 꼬맹아 44번을 보시면요. 44번은 실제로요. 무게가 0.1인 쇠구슬 2개를 가만히 놔두면 이 새끼 뭐 해야 되니? 가만히 놔뒀으면 이 쇠구슬은 뭐였어야 돼? 벽면에서 축 내려왔어야 되지. 근데 얘네들 이렇게 밀렸지. 왜 밀렸을까? 네, 전기를 띄워서 청력으로 밀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면 얘도 뭐였어? 플러스. 청력 때문에 밀렸어. 자, 그렇다면 이때 이 공을 A라고 할게. A공에 작용하는 힘 불러. A공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있을까? 중력, 장력, 전기력. 됐어? 이 세 개의 합력이 얼마야? 0이구나. 잘 봐.
A는요 이 방향으로 중력작용해요. 이 방향으로 장력받고 있고요. 됐어? 그리고 이 방향으로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임의 합력이 0인 상태예요. 얘네. B도 똑같습니다. B도요. 중력과 장력과 전기력을 받고 있어. 이 세 개의 합력이 0인 상태야. 됐죠? 이때 A가 받는 전기력이 클까? B가 받는 전기력이 클까? 똑같네. 똑같죠. 전기력 R제곱분의 그 만유 인력이랑 구하는 식은 똑같지만 질량 대신에 전하량 적으면 돼. 됐어?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전기력 작용하는데 이때요. 그럼 선생님이 세 힘의 합력이 0이면 이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의 힘을 이용해서 합력을 구하면 그건 나머지 하나의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는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합력 구할게요. 이거 둘을 이용해서 합력을 구하면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리면 이때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렸을 때 이 방향이 무조건 얘랑 같다. 반대. 크기는 어때? 같아. 얘야. 그럼 이때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게 mg면 이것도 mg인 거 알아? 그리고 여기가 45도라고 써져 있는 거 알아? 직각삼각형 있는 거 느껴? 1대1대 어떻게? 이게 mg면 새끼야. 이것도 얼마야? mg의 크기고 얘 크기는 뭐야? 루트 2 mg의 크기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 새끼들아. 맞아. 그러니까 이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얼마라고? mg라고. 처음 봐서 복잡해 보여. 안 복잡해. 선생님 밥 먹고 이 집만 30년째 하고 있어. (45부터 51까지) 49번 49번이요. 자, 49번하고 똑같은 게 46번 그림이에요. 낚싯줄을 여기서는 그냥 용수철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그림에다가요. 용수철을 지금 사람이 손으로 10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러면 용수철이 벽을 얼마로 잡아당길까요? 용수철이 벽을 10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벽이 용수철을 얼마로 잡아당길까요? 10이죠. 작용 반작용. 꼬맹아, 만약에 거기 벽이 없었으면 내가 너네 이거 설명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벽이 없고 그냥 용수철만 있는데 내가 10N의 힘으로 얘를 당기면 이 용수철 어떻게 돼? 끌려가지 안 늘어나. 용수철 그냥 끌려가지 이거 왜 늘어나? 그러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버텨줘야지. 그래서 버텨주라고 이렇게 벽에다 매달았지. 그 버텨준다는 게 뭔지를 이제 물리적으로 보라고. 내가 용수철을 10으로 당기면 용수철이 벽을 10으로 당기지. 근데 이건 벽이 받은 힘이야. 됐어? 그럼 반작용으로 벽이 용수철을 얼마로 당기니? 10이요. 그래서 늘어나려면 양쪽에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겨주면 그 중에서 하나의 힘은 그냥 버티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하나가 물체를 늘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수철에 작용한 힘은 얼마야? 10N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그림 좀 봐. 가그림하고 나그림하고 차이가 있어? 가그림하고 나그림하고 차이가 있어? 없어. 벽 대신에 그냥 손으로 당기는 거야. 돼? 그러면 거기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네가 아까 물어본 49번의 낚싯줄이야.
양쪽에서 같은 힘으로 얼마로 잡아당겨? 잡아당긴대? 얼마? 300으로 잡아당긴대. 하나는 그냥 버티는 것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실에는 얼마가 작용하는 거야? 300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 실은 300N의 힘으로 당기는 거야. 근데 이 실은 몇 N까지 견뎌? 400. 그러니까 견디겠지. 맞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은 버텨줘야 되는데 그 버텨주는 그쪽은 힘을 안 받고 있니? 받고 있으니까 버티는 거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46번에 가 그림 그리면 애들 다 맞추거든요. 근데 나 그림 그리면 100%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그림이라는 걸 납득하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그거 배우려고 온 거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문제로 나와 있지 않을까요? 52부터 56까지. 54, 55. 54 아까 하지 않았나? 일단 됐어. 자, 수평면이 널판지 위에 10kg짜리 물체를 놓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널판지를 서서히 들어 올리면 미끄러진다고 그랬죠. 각도가 몇 도라고요? 45도. 그러면 마찰 계수가 탄젠트 45도니까 1이라고요. 아까 할 때 어디 갔다 왔어? 그거였잖아. 이거 그거잖아.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mg 싹 내려가 세타. 빨리 계산. 얼마? mg 싹 내려가 세타. 이거 좀 어렵다. 중력 가속도를 9.8로 주는 이 나쁜 새끼. 49 루트 2. 네. 아래쪽으로 49 루트 2가 되는 순간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라는 거야? 49 루트 2. 납득해? 수평이군요. 자, 그랬을 때요. 49 루트 이만큼의 마찰력이 작용하는데 이때 마찰 계수는 탄젠트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니까 얼마야?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경사면에서요.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49 루트 2가 작용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마찰 계수에다가 mg 콩 눌러 세타를 한 값이야. 근데 우린 여기서 마찰 계수만 원해. 그게 탄젠트 세타야. 그래서 마찰 계수가 1이라는 거 납득했어? 그러면 이 널판지를 이제 다시 뉘어. 그 얘기잖아. 다시 뉘어도 물체와 바닥 사이 마찰 계수는 여전히 얼마야? 1이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수평면일 때 이 물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요. 그러면 여기에 10kg짜리가 있고요. 마찰 계수는 1이니까 이거 잡아당길 때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최대 정지 마찰력만큼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뮤 L인데 마찰 계수는 1이고요. 얘 수직 강력 얼마입니까? 네. 아니야, 98. 98. 그래서 쟤는 98의 힘을 당겨야 돼요. 이해돼? 당겨? 네. 네. 또 됐어? 55번. 55번이야. 자, 54번하고 55번 문제 똑같죠? 자, 55번 해보십시오. 아까는 각도를 줬고요. 지금은 각도 대신에 변의 길이를 줬어요. 됐어? 그러면 사인, 코사인을 변의 길이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저 F가 뮤예요. 네? 아니. F가 마찰력. 아, 그 킬로그램 중? 네. 그 킬로그램 중 쓸 때요, 꼬맹아. 1kg은 몇 뉴턴이게? 네. 16번. 자, 여기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네, 힘 나오죠. 근데 중력가속도 곱하기 싫으면 그냥 중력가속도. 그래서 1kg은 10N이 아니고 1kg 중 그냥 이렇게 쓰면 10N이란 뜻이야. 이게 더 편하죠. 네. 네. 1N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다가 1kg인데 중력가속도 대신에 그냥 F만 곱해준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중력가속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무게의 단위야. 얼마 나와? 5분의 12 5분의 12 맞아? 나 답을 못 봐서. 에다가 G 붙어고 해볼게. 그 빗면에서 우리가 알아내는 건 하나밖에 없지. 의미 있는 거. 이 빗면을 통해서 마찰 계수 알아내면 되지. 마찰 계수는 탄젠트, 세타. 그럼 여기 탄젠트 세타 값이 얼마야? 4분의 3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마찰 계수 4분의 3이야. 이걸로 끝이죠. 그러면 수평면으로 놔도 얘는 마찰 계수는 4분의 3인데 그래서 이 컵에다가 물을 얼마 더 넣는데? 2kg 그러니까 3kg짜리로 만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얘는 3kg짜리니까 얘가 땅바닥을 누르는 무게는 3kg에 해당되는 무게 이 뜻이에요. 이게 수직항력으로 작용하죠. 됐어? 그러면 이때 수평으로 줘야 되는 자 최소한의 힘은요 최대 정지 마찰력만큼이니까 마찰계수 4분의 3에다가 수직항력 3kg에 해당되는 무게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4분의 9인데 이 새끼야? 그러네 시비랑 방태희 같은 새끼 맨날 사기만 치고 저거 이씨. 쫙 넘겨 이씨. 마지막 57부터 61까지 59번. 자 59번은요 거기 막대기 물체가 있는 막대기 끝 좀 봐. 거기 힘 몇 개 작용하냐? 네? 물체가 매달려 있는 막대기 끝 좀 봐봐. 거기 힘 몇 개 작용하니? 자 지금요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정지가 아니면 풀 수가 없잖아요. 벽면에 막대기 이렇게 놓고 실로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물체 이렇게 매단 거 아니야? 100짜리를 매달고 이 각도가 30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요. 정지되어 있는 이 점에 작용한 힘이 몇 개 있는지 보셔야죠. 몇 개? 중력과 장력이죠. 됐죠?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중력과 장력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힘이 더 있는데 그것도 찾아내죠. 그러면 중력 보셨죠? 됐죠? 얼마입니까? 100이죠. 얘는 뭐 아래로 100으로 당겨요. 그럼 일단은 위아래로 안 움직이니까 위로 작용하는 힘도 얼마 있어야 돼요? 100이죠. 그러면 여기 T1을요 수평의 힘과 수직의 힘으로 찢었을 때 얘가 얼마나 얘기해요? 100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인지 알겠죠? 얼마입니까? 200이죠. 그렇죠? 네, 200이죠.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100루트 3이죠. 100루트 3으로 미는데 안 밀리죠? 그건 뭐예요? 벽이 얘를 밀어내기 때문이죠. 100루트 3으로 수직항력이 생겨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정지 상태예요. 이런 얘기예요. 알아들어?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장력은 200이라고요. 이런 건 이제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설명을 100번 해도 의미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자, 60번 문제는 골대입니다. 자, 60번 문제는요. 이렇게 한 상태로 손을 띄었을 때 물체가 안 움직이게 하려면 A의 무게가 얼마여야 되냐? 이 얘기예요. A의 질량이 얼마여야 되냐? 문제는 이해됐어요? A가 어디로 움직일 수 있어요? 위로는 못 가요? 저게 그 10kg짜리 물체가
그 두 가지 경우 다 생각해야죠. 그래서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값이요. 잘 봐. 빗면에요. 도르래를 이용해서요. 물체를 이렇게 매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얘를 A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10kg짜리 물체를 B라고 할게요. 이거 4대 3대 5겠죠.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놨을 때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A의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했어요. 됐어? 네. 그러면서 얘한테요. 보시면 이렇게 놨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면 경사력은 무조건 생깁니다. 그죠? mg 싹 내려가서 했다. 얼마입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야? 5분의 3이죠. 그래서 여기서 질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를 어차피 다 똑같이 곱했다가 다 똑같이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곱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요 5분의 3이니까 6kg에 해당되는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겨요.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요, 얘 뭐 있다 그랬어요? 마찰. 최대 정지 마찰력이 19.6N이니까 몇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힘이야? 19.6은? 네. 그래서 우리가 킬로로 보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킬로로 바꿔버릴게요. 마찰력도 2kg에 해당되는 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자,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치?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두 개의 경우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내려가는 경우에요. 내려가려면 됐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일로 작용하는 힘보다 크면 돼요. 됐죠? 네. 이때 아래 방향으로 6kg가 작용해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사실은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맞아? 2kg에 해당되는 힘으로.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그래서 장력이 작용할 텐데 잘 보시면 실이 한 가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당기는 장력은 물체의 무질량에 해당되는 힘이야. 납득해?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6이라는 힘이 그래서 네 m에다가 2를 더한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려갈 수 있어. 납득하냐? 이해해요? 맞아? 그래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m은 4보다 작으면 돼요. 4kg보다 작으면 그래서 이 새끼는 내려가. 되겠냐? 그러면 안 내려가려면 4보다 크면 돼. 이해? 네. 자, 그래서 m은 4보다 크면 안 내려가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올라갈 수 있어. 맞아?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려면 이쪽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면 되는데 그럼 꼬맹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뭔가가 달라져야 돼. 뭐가 달라지니? 마찰력 방향이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야. 그래서 올라가려면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얘보다 크면 돼. 그러니까 m이라고 하는 위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이요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6보다 크면 돼. 그러면 안 움직이려면 m이 6이 아니고 8보다 크면 돼. 그러면 안 움직이려면 m은 8보다 뭐 하면 되니? 작으면 돼. 괜찮아?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른 마찰력 봐라. 마찰력 방향이 바뀐다. 괜찮아요?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어요. 물리 1하고 물리 2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이라는 단원하고 힘하고 막 엄청. 그래서 지금 하이탑 물투 배우는 애들도 본 수업에서 여기까지 못 나왔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그죠? 한 겁니다. 머리에 쥐가 나는 건 맞지만 소화는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네.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할 10파트를 하죠.